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병원 심장내과 손장원입니다. 오늘은 신부전 환자의 혈압약과 당뇨약 복용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환자분들께서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의 대화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숨이 차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선생님께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신부전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게 되면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신부전 치료를 위해서 약을 4가지 정도 먹고 있는데 약을 처방받고 약 설명서를 보니 원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으로 쓰이는 약들이래요. 그런데 저는 혈압도 오히려 낮은 편이고 당뇨도 없는데 왜 그런 약을 제가 복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많은 신부전 환자들이 질문하시는데요. 신부전 치료에서 사용하는 4가지 핵심 약물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4가지 약제는 신부전 환자한테서 이 약들이 심장에 큰 도움을 주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입원을 줄여준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뭘 먹고 있고 그게 왜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현재 드시고 있는 신부전 약들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AC 억제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네프릴리신 억제제 2가지를 합친 새로운 약물인 아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쉽게 말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압약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혈압약으로 개발되었고요. 둘째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 또한 실제로 고혈압 환자한테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신부전 환자한테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알도스테론 기량제라고 부르는 이뇨제 계열의 약이고요. 넷째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SGLT2 억제제입니다. 지금 들으시기에 이름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말씀하신 혈압약 종류와 마지막 당뇨약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AC 억제제나 ARB 같은 혈압약부터 설명드릴게요. 신부전 환자한테서 흔히 처방되는 라미프릴, 페린도프릴, 프릴 이렇게 불리는 계열의 약이나 로사르탄, 칸데르살탄, 발살탄, 탄으로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 약제들은 안지오텐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데,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은 출혈이나 쇼크 때 혈압이 떨어지면 이런 위험 상황에서 우리 몸에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들어서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염분과 수분을 몸에 더 많이 잡아두게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즉 안지오텐신은 신부전이나 쇼크 같은 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물질이지만 만성적인 신부전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계속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AC 억제제나 ARB는 이런 해로운 안지오텐신의 생성을 막거나 생성된 안지오텐신이 작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혈압을 낮추고 신부전 환자의 심장이 두꺼워지고 섬유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지오텐신은 신장, 콩팥에서도 나트륨과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AC 억제제나 ARB는 이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약이네요. 혈압약이라길래 제 혈압을 떨어뜨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심장을 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혈압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부전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입원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혈압을 낮춰주는 것 말고도 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군요. 그래서 혈압이 정상이거나 좀 낮아도 먹으라는 거네요?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자분들이 혈압을 숫자를만 보고 보통 정상 혈압을 120으로 알고 계시니까 혈압이 100, 110 이렇게 혈압이 정상이거나 낮은 것 같은데 약을 쓰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혈압 숫자만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C 억제제나 ARB 대신 아르니라고 하는 새로운 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 2가지 약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약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이 약은 방금 말씀드린 ARB와 또 다른 기전으로 심장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사쿠비트릴이 합쳐져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기존 AC 억제제보다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더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신부전 환자한테 쓰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부류의 혈압약 계열은 심장에 부담을 덜고 나쁜 호르몬을 억제해서 신부전 진행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이 높지 않아도 그런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타 차단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기전상 심장 박동을 느려지게 하고 심장의 수축력을 떨어뜨려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좀 어렵지만 카르베딜롤, 비소프롤롤, 메토프롤롤 같은 이런 약들이 베타 차단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을 이제 처음 들으면 환자분들이 심장이 약한 게 신부전인데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심장 수축력을 더 떨어뜨리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대 학생 때도 한 30년 전에 베타 차단제는 신부전 환자한테서 금기였거든요. 심장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심박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신부전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궁금했어요. 심장이 잘 못 뛰고 힘이 없는 상태인데 박동을 더 느리게 하면은 더 약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전에서는 이제 심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계속 빨리 뛰게 두면 심장이 더 피로해지고 이제 금방 지치게 되겠죠. 이제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너무 빠른 페이스로 달리면 오래 못 버티고 이제 지치는 것이 더 빨라지는 것과 같이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뛰게 하고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면 한 번 뛸 때 더 많은 혈액을 오히려 보낼 수 있고 심장 근육이 쉴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심장이 안정된 속도로 뛰면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고 돌발적인 부정맥 발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타 차단제를 꾸준히 드신 환자들이 더 오래 살고 또 신부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도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들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반에 이 약을 먹고 나서 맥박이 느려지고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제 심장을 보호하는 과정이었네요. 네, 처음 몇 주간은 이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면 조금 나른함이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용량을 조절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타 차단제가 심장의 펌프 기능을 길게 보면 향상시키고 심장 근육이 회복될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면서 이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용량을 맞춰드리기 때문에 맥박이 이 약을 쓰고 평소보다 느려졌다든지 혈압이 조금 낮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은 이뇨제라고 하셨는데 알도스테론? 뭐라고 하셨죠? 네, 알도스테론 기량제, 흔히 스피로노락톤, 에플레노논이라는 약이 그 부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한 이뇨제의 한 종류인데요. 이뇨제라고 하면 이제 소변을 통해 몸에 물을 빼주는 약이잖아요. 나는 지금 많이 붓지도 않고 붓기가 있지도 않은데 왜 굳이 이뇨제를 먹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붓거나 숨찬 증상이 심할 때는 강한 이뇨제를 맞기도 했는데 지금은 증상이 괜찮은데도 그 약을 드시라고 해서 의아했어요. 스피로노락톤 같은 알도스테론 차단제는 일반적인 강한 이뇨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몸의 수분과 염분을 살짝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알도스테론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막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이 신부전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소금을 몸에 붙잡아두고 물을 쌓이게 해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의 섬유화, 쉽게 말하면 흉터같이 저희가 딱딱한 변성을 일으켜서 심장을 더 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피로노락톤을 복용하면 알도스테론의 이런 나쁜 효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설령 환자분이 몸이 붓지 않게 되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 심장 기능이 개선이 되고 신부전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들에서 이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복용 환자들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높아지고 신부전으로 입원하는 비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작용이 없으면 신부전 환자한테 꼭 권장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소변만 빼는 약이 아니라 제 몸속에 나쁜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군요. 몸이 붓지도 않고 혈압이 낮아도 이어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혈압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수축 혈압이 80 정도로 낮지 않은 한은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도스테론 억제제는 AC 억제제나 ARB처럼 이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은 조금 적습니다. 약간만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잘 견디십니다. 대신 복용 중에는 주기적인 피검사로 칼륨 수치 그리고 콩팥 기능을 체크해가면서 사용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GLT2 억제제라는 당뇨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당뇨병이 없는데도 이 약을 처방받아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혈당을 낮추는 약이면 당뇨병 없는 제가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들 놀라시고요. 사용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원래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성분의 약들이 있고요. 상품명으로는 다파엔, 자디앙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원래 용도는 당뇨병 조절이었는데 당뇨 환자들한테서 이 약을 사용해 보니까 신부전인 환자한테서 신부전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으로 개발된 약이 신부전 경과가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가 발견된 것이고요. 정말 흥미롭고 반가운 발견이었습니다. 당뇨병이 없어도 심장에 좋다니 신기한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기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단 몸에 불필요한 당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면서 약한 이뇨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체중이 한 3kg 정도 약간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부전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켜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몸에 짐을 조금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차고 붓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많은 임상 시험들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약은 비교적 새로운 신부전 치료제인데 당뇨병이 없더라도 신부전 환자라면 권장되는 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당뇨약이라고 해서 제 혈당이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제 상태에서는 심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이었네요. 네, 당뇨가 없는 분이 이 약을 드셔도 저혈당이 잘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슐린처럼 직접 혈당을 끌어내리는 약이 아니고 혈당이 어느 정도 높을 때 소변으로 당을 빼는 약이라서 대체로 안전하게 잘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왜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지 이해가 되네요. 요약하면 이 4가지 약제가 신부전에서 심장을 보호해주고 병의 진행을 늦추고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치료에서는 이 증상이 없더라도 이 약들을 꾸준히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러면 약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장 상태가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증상이 없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약을 잘 복용하시면 속에서 진행되는 신부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차가 멀쩡해 보여도 엔진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신부전 약물들도 심장이 겉으로 괜찮아 보일 때 미리미리 보호해서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즘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은 많이 없어져서 방심할 뻔했거든요. 그래도 약을 빠지지 않고 계속 규칙적으로 먹어야겠네요. 네, 상태가 좋을 때 약을 꾸준히 드셔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낮게 나온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약들을 드시면 혈압이 일반인보다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00 또는 심지어는 이제 90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혈압은 신부전 환자한테서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환자분께서 이런 혈압이 낮으면서 이 저혈압으로 인한 증상,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다든지 또 너무 혈압이 낮아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다른 부작용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특별한 부작용 증상이 없다면 숫자로 보는 혈압이 약간 낮다고 약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가끔 혈압을 집에서 재면 95, 60 정도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좀 겁이 났거든요. 그렇지만 어지럽진 않았어요. 어지럽지 않고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그 혈압은 환자분께 맞게 조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너무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면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이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임의로 약을 끊게 되면 이제 신부전이 갑자기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혈압이 조금 낮게 나와도 너무 겁먹지 않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계속 약을 복용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만 잘 복용하시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부전 환자에게도 이 4가지 약물 치료는 예외 없이 권장되는 거라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좀 많아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이 약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심장을 보호해주는 지붕을 받쳐주는 4개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혈압약, 당뇨약이 아니다. 이 약은 신부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전 약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